여러분, 소자본 창업 꿈꾸고 계시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작게 시작하면 망할 일도 작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요즘 가게 월세,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을 한다면 3개월 안에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 사장님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와 망하는 가게, 그리고 성공하는 가게의 결정적 차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제대로 보시고 나면 망하는 식당 창업은 최소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상이니까 꼭 저장해 두세요. 제가 컨설팅하며 가장 많이 본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메뉴 욕심인데요. 다양한 메뉴를 팔아야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김치찌개, 제육볶음, 돈가스, 심지어는 디저트까지 한꺼번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선 주방이 감당을 못합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늘고 식자재는 낭비되고 맛의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수원의 한 40대 초보 사장님, 메뉴 22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뭐 먹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주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회전율이 떨어지고 다양한 메뉴를 주문받으면서 주방 또한 매우 혼잡해집니다. 자, 이는 결국 매출 하락을 불러왔고 끝내 창업 3개월 만에 메뉴를 7개로 줄이고 매출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메뉴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메뉴는 5개에서 7개 정도로 제한을 하세요. 자, 예를 들면 대표 메뉴 1개, 그리고 대표 메뉴에서 전혀 다른 구성이 아니라 응용이 가능한 메뉴 2가지, 그리고 3가지, 또 사이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팩 메뉴나 반조리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도 운영비를 크게 절감해 줍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창업할 때 예상 비용을 제외하고 여유 자금으로 4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시겠나요? 프랜차이즈처럼 보이려고 인테리어에 올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보기에는 예쁩니다. 사진도 잘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라면 손님은 딱 한 번 방문으로 끝날 겁니다. 홍대의 작은 감성 카페를 창업한 사장님은 인테리어에 여유 자금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유 자금을 남김없이 써버리니까 결국 알바 고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혼자 서빙부터 주방 보고 청소까지 다 하고 결국에는 체력이 소진되고 그로 인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유 어떻게 됐냐고요? 손님들이 이탈한 건 안 비밀. 적은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컨셉만 살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봐도 유행 탈 것 같은 인테리어는 당장 좋을 수 있으나 금방 촌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매장 안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방 동선이라든가 테이블 배치 이런 것들을 회전율의 설계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자리 잡으면서 매출이 안 나오거나 예상 외의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버틸 여유 자금은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 사장님들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골목 한쪽을 선택하시나요? 손님은 절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선택은 폐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적은 임대료를 선택하고 마케팅과 고객 확보를 위해 퍼준다거나 저가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런 전략이 잘 먹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무의미한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좋은 상권 입지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매장들도 마케팅을 아주 잘합니다.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 또한 잘 세워요. 결국 지금에 와서 다들 실력이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결정입니다. 대구의 한 골목에 있는 족발집, 월세 30만 원에 현혹되어 창업을 했지만 하루 평균 손님 3명의 배달 주문도 없고 퇴근길 유동인구도 없어서 결국 6개월 만에 폐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메인 도로에서 노출이 되거나 배달 상권을 확보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는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인터넷에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품을 파는 것도 좋지만
결국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하루 종일 유동인구를 관찰하면서 체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자본 창업은 대부분 가족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 한 명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보통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장님들은 대부분 주방에 계시고 가족이나 직원 또는 알바가 전면에 나와 있을 겁니다. 고객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심하면 직원, 알바가 전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평택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부부 사장님, 아버지는 요리를 하시고 어머님은 아버님을 보조하시고 그리고 따님이 한 분 계신데 따님은 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클레임을 겁니다. 이렇게 손님 불만이 생겨도 정작 사장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매장에 이런 리뷰가 달렸어요. 직원이 친절하긴 한데 도대체 사장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매장을 오픈하고 처음 6개월 정도는 사장님이 직접 현장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손님 반응, 메뉴 평가 또는 리뷰라든가 불만 사항까지 모두 직접 파악하는 게 베스트예요. 만약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고객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매일 업무 전이나 또는 업무를 마감한 후에 단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회의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내용을 공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래야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문제를 알아야지 개선 방법 또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과 그리고 단골 확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쇠는 바로 첫 100명의 단골입니다. 정확히 수치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찾는 단골 고객들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제주에 한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오픈 1개월 차 아무런 홍보 활동 없이 조용히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번, 3번 매장을 방문해 주신 동네 주민 10분께 1+1 쿠폰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짧은 손편지를 전달했고 이게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선물을 받은 그 고객 7명은 충성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 고객들은 매장의 전도사가 되어서 알아서 입소문을 내줬고 그 영향으로 새로운 손님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평일 매출도 오르고 주말마다 이게 웨이팅이 발생하는 그런 매장이 되었습니다. 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픈 후 초기 특히 첫 달만큼은 고객과의 관계 만들기에 집중하세요. 단골에게는 스페셜 메뉴를 제공하고 얼굴이나 이름 등 그 사람 그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성 가득 담긴 쪽지로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메뉴는 줄이고 회전율은 높이세요. 자, 인테리어보다 생존 전략을 먼저 세우세요. 입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선택하세요. 사장은 매장 앞에서 직접 뛰어야 됩니다. 첫 단골이 실제 매출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장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닌 배우는 것입니다. 소자본으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반드시 메모하고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